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도보다 인터뷰 보도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5일 날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리고 6일 날에는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초대를 해서 전원책 앵커가 파워 인터뷰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워 인터뷰를 하는데 얼핏 구성만 보면은 양쪽을 다 하나씩 불러서 네. 그래도 입장을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왜 이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구성상에서의 문제점이 먼저 있어요. 5일날 먼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렀는데요. 이 인터뷰를 할 때 구성이 맨 처음에 북핵 문제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가 네. 남은 시간 한 3분 20초가량 처음 시작해서 한 3분 20초가량은 계속 다른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다가 남은 시간에 뒷부분에 가서야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는데 남은 시간에. 네, 이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총 5분 30초짜리 보도인데 3분 20초가량을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남은 시간에 1분여밖에 안 남았네. 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꾸 말을 끊어요. 그래서 질문 수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원래 을지로 위원장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을의 입장은 잘 아실 텐데 네. 지금 여당 원내대표 되고 나서 너무 갑질에 익숙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원식을 불러놓고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네, 그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딱 이런 다음에 네, 대박이다 진짜. 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당황해서 아이고, 제가 을 중에 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와, 갑질합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면전에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네, 그렇게 물어봐요. 야, 이건 예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불러놓고 김정은 싫어해봐 이거랑 똑같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뭐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좀 자유한국당 좀 달래고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콧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보이콧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좀 짜증이 나신 것 짜증 같아요. 나요 당연히 뭐 그래서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해. 아니 당연히 달래죠.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MBC의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 뭐 방송을 탄압하고 또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례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부당노동 행위 때문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거는 방송사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원책 앵커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면서. 방송사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시간상 제가 뒤에 질문 하나 드리죠. 말을 끊으면서 예 시간상 제가 뒤에 질문 하나 더 이러면서 다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그러면 지난번에 방송법 개정안 네.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 세우겠다는 거. 네. 근데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게 좀 반대하는 듯한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렇게 안 한 했어. 거죠. 그러니까 또 맞아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 딱히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다만 딱 뭐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면 최선의 그 사장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저희 당은 그동안 오랫동안 9년 동안 방송사 안에서 민주성이나 그리고 그 직원들의 의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대안으로서 이제 방송법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책 앵커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마무리를 합니다 인터뷰를. 아니 근데 전원책 앵커의 질문도 이미 사실관계가 틀려요.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가 무슨 합의를 해. 새누리당이 아직 대통령 바뀌기 전에 죽어도 안 해줬던 합의 죽어도 안 해줘가지고 계속 계류됐었는데 무슨 여야가 합의를 합니까? 이제 와서.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인터뷰는 일단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는 어떠느냐? 후두숨이 폈겠지. 아니에요. 나름 또 나를 세운다고 나를 세우는데 이상한 부분에서 나를 전의를 불태웠나? 총 2분 23초짜리 보도인데요. 이 인터뷰는 처음 시작부터 님들 그 보이콧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3분 20초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와. 해주는데 질문도 거의 안 해요. 그냥 딱 기본적인 거라고 원하는 바가 뭔지. 정우택의 의견을 계속 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KBS, MBC 노조 전면 파업 나섰습니다. 이 공영방송이 일단은
제 노릇을 못하고 있게 되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마치 이걸 망친 그 주최 측에게 마치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정우택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뀔 예. 때마다 대두되는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정권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의지가 필요하다. 장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당 필요하다. 노동행위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원책 앵커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이 방송법 개정안 그래 사장을 공정하게 뽑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여당일 때 이거 좀 다 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말은 하네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정우택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좀 쑥스럽습니다만 예. 그건 이제 과거로 좀 묻어놓고 쑥스럽다고? 부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엔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야, 속보인다 진짜. 그렇게 하니까 전원책이 방송법 개정안에 완전히 합의하는 것이 국회 복귀 조건입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복귀를 하는 조건이 뭐 또 따로 있습니까? 또 말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방송 장악이 된 것 그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지금 어떤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길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원책 앵커가 잘 듣다가 굉장히 오래 얘기하거든요. 그걸 끝까지 잘 들어주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자꾸 느껴지는군요. 네. 이렇게 깐죽거리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도를 네, 했고요. 진짜 시래기국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좀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불러서 깐죽거리면서 진짜 노골적이다, 근데. 예, 이렇게 좀 초점을 흐트린다던가 말장난을 치면서 아니 뭐 기본적인 균형이란 게 없는 거잖아요. 공정성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이런 문제 보도들이 조금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방송 요 얘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네. 지금 사실 안보 얘기라고 하면서 TV조선이나 채널A는 대화에 대한 진짜 심각한데요. 대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계속 드러내고 네, 있잖아요. 혐오증이라고. 네. 북한하고는 대화도 하면 안 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켠에서는 이 두 매체가 이 두 방송사가 북한의 가십성 소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그 보도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임지연 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났지 아주.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민족끼리에서 영상을 공개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네. 받아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지금은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만들어요. 뭘 만드냐? 일단은 5일 날에는 5일 6일 연속 보도를 하는데요. 5일 날에는 임지연 씨 남편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에게 임지연 씨를 국경까지 내가 안내를 해줬다라는 발언을 막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6일 날에는 임지연 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살아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일이 없어졌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단독으로 냈죠. 네, 뭐 아니 단독이라고 붙이진 단독으로 않았는데 붙이진 않았어요. 얘네밖에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읽은 거 아니에요? 일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막 이러면서 탐사 막 보도하고 있네. 그걸 보여주는데 취재진은 임지연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잠시 뒤 메시지 확인을 알려주는 숫자 1 표시가 사라집니다. 읽은 거 아니에요, 이거? 1 없어졌습니다. 읽었어? 네. 예, 1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보니까 얘네가 탐사보도 프로그램, 자사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룬 거예요. 네, 완전히 제가 무슨 예지몽이라고 꾼 것처럼. 네. 다뤄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냥 예를 들면 거기서 다루고 같은 이슈를 다뤄서 흥미를 그냥 유발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를 보도 앞뒤에 잠시 후에 그 프로그램에서 이 이슈를 또 다룹니다 하고 홍보를 해줘요. 아니 그 더 웃긴 거는 탐사 프로그램을 론칭하는데 그 첫 주제가 임지연이에요? 네, 그것도 뭐 그걸 TV조선의 어떤 성격이나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상징적인 주제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5일날 보도에서는 아예 처음 시작 앵커 멘트가 뭐냐면 임지연이 뭐 북한 방송에 등장한 지 뭐 얼마 만에 중국인 남편 만났다 하면서 뭐 새로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미스테리한 행적을 임 씨의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밤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뿅뿅에서 밝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보도는 마무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기자가 마지막 멘트예요. 음란 방송 공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북한으로 도피한 임지연의 행적은 내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뿅뿅을 통해 낱낱이 공개됩니다. 이게 보도의 마무리예요. 왜 그러냐 진짜. 자, 다음 날 보도도 똑같습니다. 다음 날은 앵커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보도 마무리에 같은 기자인데 보도 마무리에다가 임지연의 이쁜 미스터리는 잠시 뒤 밤 10시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뿅뿅을 통해 낱낱이 공개됩니다. 이러면서 끝나고. 아니 그게 무슨 미스테리야 자꾸. 아직 안 끝났어요. 자,
TV조선 뉴스 클로징 멘트가 이날 오늘 밤 10시 탐사보도 뿅뿅에서 이틀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임지연 밑붕 미스터리를 남편의 증언으로 풀어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뉴스 클로징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뭐 지적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 꼴사납죠. 전반적으로. 아, 진짜 부끄럽다 진짜. 자, 그럼 감사라니. 그렇죠. 아니 근데 여러모로 다 부끄러운 게 이틀 내내 저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약간 안쓰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 볼 것 네. 같으면 걱정이 되니까 저러고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탐사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놓고 그 첫 주제가 임지연. 그게 무슨 미스테리야 그리고. 그 방송에 나오는 화면 일부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카톡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1억 써줬다고 막 충격받는 그러니까 지금 장면. 탐사 보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탐사 보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들 분신사바하는 그런 급이구만 지금. 네, 그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채널A는 어떤 수준이냐? 묻히지 않습니다. 보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큰 따옴표고요. 여친에게 욕설 세례 가학적. 어떤 보도인지 짐작이 좀 가시나요? 그게 북한 관련 보도라고요? 네. 오호. 그치 가늠하시죠 잡고. 심지어 북핵 관련 보도입니다. 오호. 대박. 김정은의 북한의 핵도 바른 김정은의 데이트 폭력남인 김정은의 공격적인 성격 때문일 수 있다. 뭐라고요? 데이트 폭력을 한다고 김정은이? 김정은이 15살 때 담배를 끊으라는 여친에게 심한 욕설을 했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근데 이게 남성 고려대 교수라는 분의 주장을 이제 받아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주장들을 보니까 평소 연인 관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15세 무렵 유학할 당시에 평양에 있는 한 살 많은 여자친구와 통화하다가 했다. 근데 본인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포악하니까 이게 핵도발을 좀 이것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남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니셨대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김정은의 IQ도 간접적으로 검사를 했답니다. 간접적 검사라는 게 뭔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IQ를 알 수 있지? 모르겠어요. 이 간접적으로 검사를 했다면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분 전형적으로 종편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뇌내망상 스페셜리스트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보도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기자가 이렇게 말해줘요. 그는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봐. 결국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시작한 보도가 김정은 암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거지 같은 보도를 하지? 진짜 이걸 보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기자님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다. 왜 이런 기사 썼는지. 진짜 갑자기 왜 이런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받아 쓴 거예요? 김정은 네가 죽일 거예요?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재의 문제 삼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소재의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소재의 문제죠. 그냥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소재가 탐사보도의 소재가 거의 예전에 이거 TV조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방금 보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전 굉장히 선정적인 방송을 일삼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초창기 수준 거의 그런 수준의 그것도 탐사보도였어요. 그런데 매일 사건 사고나 굉장히 그 선정적인 일들 위주로 이제 초창기에 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었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TV조선의 탐사보도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임지연 씨 입북은요 이미 거의 이제 물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다루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카더라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왠지 저 민원연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채널A가 그동안 채널A TV조선이 그런 웃기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심리 그 이야기, 특히 김정은의 심리 상태 모든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의 시리즈가 나왔구나 싶은 우스운 보도 시리즈.